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K-팝 공연을 보기 위해 티켓을 기다리는 팬들이 있으며 한국 화장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통계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건데요. 이건 한국이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82.3%라는 수치, 정말 믿기십니까? 오늘은 한류가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한류의 성장 추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한국 호감도 조사가 처음 시작될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변했어요. 매년 조금씩 올라가더니 2024년에 비해 올해 2026년에는 3.3%가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매년 평균 4에서 5%씩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정체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난 8년간 거의 모든 연도에서 꾸준히 상승했다는 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조사에 포함된 26개 국가 모두에서 호감도가 유지되거나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건 한류가 특정 지역의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 등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글로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K-팝을 한류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K-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류는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트와이스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수십억 뷰를 넘어섰고, 틱톡에서는 이들의 춤을 따라하는 챌린지가 몇억 번이나 진행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K-팝 그룹들이 아메리카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하는 게 더 이상 놀랍지 않을 정도가 됐다는 거입니다. 한국 그룹이 미국 팝의 본고장에서 차트를 점령하는 일이 일상화된 거예요.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K-팝의 인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K-팝 콘서트를 위해 밤새 줄을 서는 팬들이 있습니다. 현지 라디오 방송국은 매일 K-팝 곡을 틀고 있고, 젊은 층의 스타일과 메이크업까지도 K-팝 아이돌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음악 장르의 유행이 아닙니다. K-팝은 팬덤 문화, 소셜미디어 문화, 심지어는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를 만들어낸 거죠. K-팝 다음으로 한류를 이끌어간 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드라마와 영화라고 말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한류 드라마의 폭발적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오징어 게임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본 넷플릭스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몇억 명의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시스템, 기생충, 더 글로리 같은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마들은 더 이상 한국의 드라마가 아니라 세계 드라마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특별한 점이 뭘까요? 바로 보편적인 감정을 다룬다는 거예요. 가족, 사랑, 배신, 복수, 정의 같은 감정들은 나라와 문화를 초월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이런 감정들을 얼마나 섬세하고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지 때문에 외국인들도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거죠. 특히 한국 드라마는 문화 번역자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음식, 도시, 풍습, 심지어는 말투까지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드라마가 재미있으면 뭐를 하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팬들 중 상당수가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와서 드라마 촬영지를 투어하고 한국 음식을 찾아 먹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문화적 영향력이 아닙니까? 한류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영상 매체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K-뷰티입니다. 비비크림, 시트마스크, 티트리 토너, 에센스 같은 한국 화장품들이 전 세계 뷰티 마켓을 점령했어요. 유명한 미국 유튜버들이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화장품을 추천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러그 스토어에도 한국 화장품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왜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품질입니다. 한국 화장품은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두 번째는 혁신성입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뷰티 트렌드를 만들어냅니다. 비비크림도 원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라면은 이제 세계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떡볶이, 보쌈, 김밥 같은 음식들도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한국 음식 먹방 콘텐츠가 몇억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먹고 그 맛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국 음식의 매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이제 한식은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
트렌디한 일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런던의 한식당, 뉴욕의 한식당, 파리의 한식당, 이런 장소들이 이제는 관광지가 되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자와자 찾아가는 곳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류가 단순히 문화현상일까요? 아니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한류는 엄청난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국의 콘텐츠 수출은 매년 7%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예요. 관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류 팬들이 한국을 찾아오면서 호텔, 음식점, 쇼핑, 항공료 등 다양한 산업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서울의 명동, 강남 같은 지역들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K-뷰티와 한식 산업도 마찬가지죠. 한국 화장품 회사들의 해외 매출이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한식 수출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농산물, 라면, 음료수 같은 것들이 해외로 팔려나가면서 농어민들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뭐로 귀결되냐면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소프트 파워라고 부릅니다. 군사력이나 외교적 강압이 아니라 문화와 경제를 통한 영향력 말이에요. 한국이 과거에는 어떤 나라였나요? 기술 제품을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였고요. 하지만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한류를 만드는 나라,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류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류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이 가진 창의성과 기술력의 완벽한 결합이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는 제작 기술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카메라 워크, 색감, 음향, 편집 같은 모든 것이 정말 전문적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가 한류를 가속화시켰다. 맞아요. 만약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이 없었다면 한류의 확산 속도는 이렇게까지 빠르지 않았을 겁니다. 한 개인이 한류 콘텐츠를 공유하면 그게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류는 한국인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다. 스스로를 더 나아지게 하려는 한국인들의 끝없는 노력, 한류 스타들, 제작진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오늘의 한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할까요? 이건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설득력 있을 거예요. 저는 블랙핑크의 팬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한국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까지 깊고 복잡할 줄 몰랐거든요.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난 후로 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다른 나라 화장품은 쓸 수가 없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을 때 맛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이제 주중에 라면을 얼마나 자주 먹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거든요. 이런 목소리들이 수백만 개, 수억 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좋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한류가 너무 K-팝과 드라마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분명 다양한 장르와 분야의 한국 문화가 있는데 세계에 알려진 건 극히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클래식 음악, 미술, 문학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소개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현재의 한류가 과연 10년, 20년 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세계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한류가 문화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문화주권 문제입니다. 한류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정체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계인의 입맛에만 맞추다 보면 한국의 고유한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한류는 한국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상품을 사고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고 한국에 와서 관광을 하고 심지어는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 기초 위에 현재 우리 세대가 만들어낸 문화적 창의성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한류 열풍이 부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창의성, 기술력, 감정 표현,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만난 결과인 거죠. 외국인 10명 중 8명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건 단순히 한류가 유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이 전 세계인의 마음에 긍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부나 정치인들이 아무리 강압적인 외교를 펼쳐도 얻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한류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진 창의성과 기술력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고 새로운 음악이 나오고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어딘가에 외국인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을 거고 K-팝 공연을 보고 있을 거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을 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류 시대의 증인이자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낸 모든 한국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류를 사랑해주는 전 세계의 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류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